검찰이 결국 윤석열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로 이첩이 됐다는 소리, 저는 이 또한 걱정이 됩니다. 깔끔하게 특검을 하면 될 일이기도 하고 국수본도 있는데 왜 굳이 공수처일까요? 공수처가 지금까지 한 짓들을 보면 이 또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이러라고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을 투명하게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곳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투명하게 수사했습니까?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내란 사태 중복 수사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중복 수사는 해소될 수 있으나 투명한 수사는 더욱 미지수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아직도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협의 결과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왜 갑자기 이럴까요? 이것이 매우 통상적인 절차라 할 수 있어도 왜 국민들이 이런 절차조차 의심하는 걸까요?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또 다른 수사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치더라도 기소를 위해선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소 이후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공소유지 역할 역시 검찰의 몫입니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형 사건의 조사 주체와 공소유지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공수처로의 이첩이 적절치 않다는 평가도 있기도 합니다.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수사를 소화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공수처는 출범 후 현재까지 5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5번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이종섭이 연루되어 있는 최상병 사건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국민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니 그나마 남아있는 특검을 하자는 것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박근혜도 특검을 했는데 윤석열, 김건희는 못한다고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렇습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지금 당장 긴급 체포해서 특검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던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와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본격적인 탄핵 심판 대비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이 구성이 됐고 한남동 관저에도 변호인단이 오가면서 논의를 시작한 걸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도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자문을 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윤 대통령 주변을 취재해보면요.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의중은 여전히 확고한 걸로 전해집니다. 끝까지 해보겠다, 이런 각오란 겁니다. 또 내년 상반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급심 선고를 고려해서 이 법정 다툼을 최대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전화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나오는 등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고 공수처장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진정이 안 돼요. 나중에 질문할게요. 똑바로 하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제가 지난번에 질문할 때 내란 수괴는 영장 필요 없이 바로 체포할 수 있다. 체포할 거냐? 뱅뱅 돌린다가 나중에 네 그랬죠. 체포한다고 약속했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란이 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공수처에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용히 해봐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체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예. 체포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질문했을 때 제가 네라고 말한 답변했어요? 안 했어요?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은 여보세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돌릴게요. 그리고 내란 수괴 우두머리는 체포영장이 필요 없이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경호처에서 반대하면은 내란 동조범이다 했는데 그때 내라고 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법제처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 동기 맞습니다. 고시 같이 공부했고 고시 공부는 따로 했고요. 네. 예, 법제처장도 8수, 윤석열 대통령도 9수를 했는데 상당히 가까운 걸로 알아요. 그날 안가에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누구누구 네 분? 네 사람입니다. 예, 네 사람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저 민정수석 그렇게 넷이서 저녁을 그렇잖아요. 같이 했습니다. 네? 거기에 두 청와대 비서관이 있습니다. 있었죠? 청와대 비서관은 그 자, 자리에는 오케이, 없었습니다. 됐어요. 예. 그것이 나오자 지금 법제처장 핸드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핸드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당신들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박성재 민정수석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 법제처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바꿨죠? 네. 자, 증거인멸한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게 증거인멸. 범죄 저질렀잖아요. 그날 저는 거기서 논의된 그러니까 저는 사항만 범죄를 지금 저지른 적이 현재 없습니다. 들어봐요. 그 네 분이 논의된 사항만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서 뭘 논의했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그날 만나서 저도 그냥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침 연락이 왔길래 저녁 먹자고 연락이 왔길래 저 가서 저녁을 먹으러 갔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다들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한숨만 쉬다 왔다고요. 민정수석도 아는 게 없고 예. 이상민 없습니다. 장관도 없더라고요. 아는 게 없고 이상민 장관도 전혀 아는 게 없이 그냥 물론 국무회에 참석을 했지만 그 당시 있었던 상황도 제대로 잘 얘기도 잘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귀하들은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을 거다. 아니 근데요. 하지만은 진짜 제가 검증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거기에서 모의해서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핸드폰을 바꿨어요. 지금 보십시오. 법제처장이 친구로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대로 충고를 했으면 나라가 이꼴 되겠어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책임을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면치 못한다 생각합니다. 이거예요. 예. 자, 그- 법원 행정처장님,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법부에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 검찰은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인정하셨죠? 그런 논란이 많다라는 말씀을 자.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응? 이 정보사령관 문상호를 경찰도 참 답답해요. 왜 검찰에다가 체포영장 발부하겠다고 하니까 검찰이 안 해주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은 정치는 생물이지만 검찰은 괴물이에요. 정치는 민심을 따라가지만은 검찰은 바꿔나간단 말이에요. 조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계엄이 아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줬다. 나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김용현이 그 다음에 싹 입을 담기는 거예요. 수사를 방해하는. 자, 어떻게 검찰총장 출신이 소환 통보를 받고 안 가는 것도 법대로 안 간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소기각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판례도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좀 정리해 주라.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으로 갑니다. 그래서 검찰과 공수처, 국방부, 국수본 다 경쟁적으로 수사하더라도 특검이 되면은 다 모일 것 아니에요? 예. 그때 특검에 의거해서 기소를 하면은 사법부에서는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성립 안 된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내란죄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 재판에 될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자, 사법부에 법원에서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수괴로 적시를 했고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수개로 적시했죠. 그럼 사법부에서 인정한 것 아니에요? 영장 재판 단계가 있고 또 본안 재판에 들어가서 1심, 2심에 가서 그 재판이 법 원칙에 따라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권성동 대표가 2017년 제가 안철수당 대표였습니다. 그때 검사를 해서 박근혜를 탄핵시킨 금메달리스트예요. 이분이 그때 뭐라고 했냐? 헌재 판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공석된 헌재 재판관은 우리 박준택 의원이 질문하셨다는데 임명할 수 있다. 황교안 의원이 했죠. 그런데 헌재에서 잘 얘기해 줬어요. 국회에서 하면은 임명한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께서 핸드폰 교체한 거 오늘 법제처장이 처음 발설하신 것 같은데 참으로 묘합니다. 그 안가에 참석했던 박성재, 이상민,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4명이 동시에 안가 갔다 와서 핸드폰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왜 교체했습니까? 글쎄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예. 자, 처장님 잘 들어보세요. 예. 자, 제가 지금 급하게 검색을 해봤어요. 핸드폰을 교체하는 13가지 이유. 해당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1위가 충전이 잘 안 돼서. 2위 터치 스크린 불량. 3위가 스피커 불량, 과열. 그 다음에 카메라 오작동, 와이파이 불량, 블루투스 불량, 볼륨 버튼 불량, 전원 버튼 불량, GPS 인식 불량. 뭐 이런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 거 있습니까? 법제처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핸드폰을 교체하는 13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쭉 이렇게 지금 나열했어요. 여기에 해당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뭐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습니다. 예. 다시 묻겠어요. 충전, 터치스크린, 스피커, 배터리, 카메라 오작동, 와이파이, 블루투스, 볼륨 버튼, 전원 버튼, GPS 민식 등 이런 경우에 핸드폰을 교체하는데 그중에서 충전 문제가 33%로 교체하는 이유의 1위예요. 법제처장님, 가족들도 보고 있고 친척들도 보고 있을 거예요. 이 핸드폰을 교체하는 일반적인 사용자의 13가지 이유에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양심을 속이지 말고 그래봤자 얼굴에 다 써져 있어요. 왜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바꿨습니다. 예. 에이, 비겁하지 마세요. 당신이 제일 이 윤석열이야. 그렇게 생각해. 당신 검사하면서 당신 피해자가. 박성재 전 장관은 휴대폰을 제출하면 수사에서 업무 공백이 생겨 가족사진, 은행 업무 자료 등을 옮긴 것 증거인멸 아니야 이렇게 뭐 답변을 했다고 우리 보좌관이 지금 자료를 갖다 주는데요. 이러지들 맙시다. 안가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 안 할 자유는 있겠지만 수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고 또 4명이 동시에 핸드폰을 바꿨다면 본인들이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경우
핸드폰을 교체하는 13가지 이유를 제가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 13가지 경우가 아닐 텐데 그럼 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참으로 민망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바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른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핸드폰에는 그날 있었던 일이 아니어도 제가 정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사 대비한 거잖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렇게 질책하시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달게 받든 쓰게 받든 짜게 받든 시게 받든 수사 대비한 거잖아요. 그 4명이 오해한 것이 당신들은 영원히 숨겨질 걸로 알지만은 알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 하지 말아요.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 친구를 탄핵으로 강행한 제2의 윤석열이야. 그렇게 생각해. 자, 판단해야지. 베트남 속담에 물러간 적은 뒤쫓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베트남 국민의 뭐 포용성 이런 것을 표현해 주는 속담이기는 한데 물러가지 않고 저항하는 적들에게는 격퇴만 있을 뿐입니다. 아셨습니까? 영장이 필요 없이 저보다 즉각 저희 대선배이신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내란 수계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죠.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오후에 체포하러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의원님의 그 절규와 같은 그 말씀을 정말 제 가슴으로 새겨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슴으로 새기지 말고 행동으로 하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고개만 끄덕거리면 속기록이 안 나와요. 알았어요? 네. 저렇게 내했습니다. 저 모습을 보고 우리 국회의 대선배이신 김봉옥 전 국회 부의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이 좋은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했습니다. 긴급 체포한다고 했잖아요. 영장 없이 한다고 하니까 네 했죠.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하셨지만 또 그때 얘기하시면 저의 그 취지는 여보세요. 체포 영장 또는 긴급 체포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용히 취지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 저의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이 공수처가 생기는데 얼마나 저도 협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국회에서 검찰은 규탄하면서 공수처에다 힘을 실어주는데 처장이 알겠습니다. 예.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공수처장이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만약 말씀대로 긴급 체포했으면은 내란 수계는 영장이 없어도 체포할 수 있었으니까 했으면은 이런 사태가 안 나옵니다. 자 보세요. 내란 수계 윤석열은 공관에 앉아서 내가 검찰로 갈까 경찰로 갈까 출두 쇼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수처장의 그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그런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란 수계에는 구속영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경찰과 협력해서 긴급 체포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의원님께서 그 정확하게 아니 그 설명하지 물어주시는 말고 예, 노만 하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저희들은 싫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보세요. 알아요. 지금 아직 그만해요. 답변하지 마요. 예스와 노만 얘기를 하라고요.
다시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니까. 거짓말쟁이 아니야. 네. 당신 여기서 안 봤어? 그 국외로 그 도피하는 부분을 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긴급 체포 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 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그런 적법 절차를 준수하려는 우리 공수처의 의지를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제가 의원님을 속이거나 우리 공수처가 어떤 의원님께서 거짓 보고한 바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말이 돼? 그러니까 내란 수배가 홈쇼핑하듯 경찰로 갈까 검찰로 갈까? 공수처가 내란 수배는 영장이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이것이 법안이에요?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네. 네. 그 공수처장 출국 금지 조치한 건 잘한 건데 네. 출국 금지를 한 거는 해외로 도망갈 염려는 없는 거죠. 네. 국내에 도망갈 장소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또 아니, 대통령 경호법에 삼청동 의해 가지고 안가에 그 경호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 삼청동 고려해서 제가 얘기할 땐 좀 잠자고 계셔보세요. 참 이상한 습관을 갖고 계시네. 삼청동 안가에 윤석열 씨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론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어요. 지금 저기 앉아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그 안가에 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지만 경우가 있지만 거기 간지 몰랐어요. 다 언론도.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불러가지고 A판장 주면서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정적 증거라서 서울청장, 경찰청장이 지금 구속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쥐도새도 모르게 이렇게 막 다녀요. 도망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무슨 해외 출국 금지했으니까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듯이 얘기합니까? 그때 그건 중요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걸 제가 지적하는 거고 당장 체포하세요. 예, 의원님 체포 영장 발부받아서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체포 영장 그럼 발부 받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의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경호를 받고 있고 또 출국 금지를 하고 있는 증거 사정을 인멸의 통해서 우려도 많잖아요. 적법 절차를 좀 더 저희들이 잘 지킨다는 의미에서 또 공수처의 설립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 공수처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네. 공수처장. 네. 증거 인멸의 우려도 많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커요. 어떻게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뻔뻔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체포 영장을 언제 발부받을 거예요? 의원님, 그런 거에 대해서 공수처가 지금 공조수사본부를 통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좀 저의 취지를 오해하셔가지고 손가락질을 하시고 이러면은 좀 너무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공수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 좀 이해해 주십시오. 됐고요. 처장님.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제일 빠를 때예요. 자, 지금까지 그러면 하여튼 체포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네, 말씀드렸습니다.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세요. 윤석열이 지금 당장 긴급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치 강타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